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방에 있다고만 알려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눈에 띌 만한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가 알 수밖에 없는 일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인 기생충의 오스카상을 시작으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는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만드는 나라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전 이런 한국의 스토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두에게 알릴 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으로 한강 작가가 선정된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큰 호평을 받으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참고로 노벨문학상은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을 보고 수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작품들도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부터 한강 작가는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아 많은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부커상, 이탈리아의 말라파르테상, 미국 문학번역센터상 등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커상의 경우 한강 작가와 인연이 깊은데요.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해당 상을 받았으며 불과 2년이 지난 2018년에는 힘이라는 작품으로 후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커상 수상을 했을 당시에도 영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며 한강 작가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녀의 작품이 다시금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자 부커상을 받았던 당시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한국은 그저 드라마, 영화 등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문학적인 면에서도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마저 한강 작가의 서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은 현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많은 이가 직접 찾고 구매하는 책이 된 것인데요. 심지어 해외의 각 매체에서 한강 작가를 조명하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따로 만들 정도로 하나의 큰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파급력 덕분인지 해외 대형 서점에서조차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며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이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역시 글의 힘이기도 했지만 번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는 있으나 외국에는 없는 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감정 표현, 호칭 등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원섭섭하다 같은 오묘한 감정의 표현, 처제 땡땡 어머니와 같이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를 번역을 통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소설은 번역 또한 완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어 번역을 진행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가 일을 시작하면서 선진국인 한국의 문학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자신이 직접 번역을 해보자며 뛰어들었던 것이 지금을 만들게 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고는 한국학석 박사과정을 밟을 정도로 한국 문학의 진심이었습니다. 덕분에 한강 작가의 번역본은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원서 특유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으며 자연스럽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등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덕분에 노벨문학상으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이 해당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팬이 더 늘어난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매년 18억 원이던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예산을 20억으로 늘리는 합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번역 출판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번역 출판 예산을 늘린다고 달라진 성과가 있겠는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출판 예산 덕분에 현재에 이르렀던 것이라 예산이 늘어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데요. 더 많고 다양한 언어의 번역본이 발간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해외 팬들이 다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한국 문학을 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큰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강 작가의 부커상 수상 이후 정보라 작가의 작품이 부커상 후보에 올라가며 한국 문학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 번역본이 많아질수록 한국 문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번역본이 많아질수록 가장 큰 쾌거는 역시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서적을 통하여 한국의 정서와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관심은 현재 한국어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탄 이후 번역본을 읽던 많은 해외 팬들이 원서로 해당 작품에 대한 깊이를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심지어 해외 서점가에서 영어로 된 서적 외에도 한국어로 쓰인 원서까지 매진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현지 매체에서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강 작가의 작품이 매진된 상황에 오열을 하며 재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떼를 쓰는 사람까지 생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근처의 서점을 모두 돌며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있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는 중고품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웃돈까지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라고 하죠.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영국에서는 긴급 인쇄를 시작하여 추가 주문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BC조차 처음 보는 광경의 보도를 이어가며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은 유럽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영국처럼 더 많은 인쇄를 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뉴스에서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어 교재입니다. 한강 작가의 원서를 직접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많은 팬들이 한국어 교재를 같이 구매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한국어 학원의 수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올해 영국의 옥스퍼터 대학교에서는 놀랍게도 한국어 수업을 정식적으로 채택했었는데요. 해당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채택된 것에 놀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옥스퍼드 대학교가 채택한 외국어 수업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학문을 더 자세히 공부하거나 혹은 영국과 많은 교류로 인하여 비즈니스적으로 이득이 있는 나라의 언어를 채택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등 유럽권의 언어와 일본어, 중국어와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긴밀한 사이의 언어를 채택했었는데요. 특히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언어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어는 이런 측면에서는 파격적이었는데요. 순수하게 영국의 MZ세대의 수요가 높아진 것을 이유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랭귀지 센터의 12번째 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센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일반인들의 학문 및 비즈니스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서 다양한 수강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르면 10월부터 진행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인하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강을 접수하고자 찾아오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영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영국의 교육에서 큰 고민 중 하나가 학생들이 더 이상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배우려는 의지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쓰고 있으며 번역 기능을 지닌 인공지능이 점차 쏟아지는 판국이라 외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서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정말 사실인지 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릴리라고 합니다. 최근 변화된 영국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재 영국의 기이한 변화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공대에 다니고 있고 외국어에는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라는 둥 스페인어를 배우라는 둥 이야기한 덕분에 억지로 조금 배운 적은 있지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에 벌어지고 있는 유행에 저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말이죠. 놀랍게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영국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이한 유행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노벨문학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노벨문학상에 대한 파장은 영국에서 굉장히 큰데요. 중국의 찬쉐 작가가 해당 상을 탈 거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라 충격은 문학계에서 컸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가 지망생인 제 친구도 꽤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하지만 한강 작가라는 것을 알고는 그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원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강 작가의 팬이었거든요. 원서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친구들이 한국어로 한국 욕을 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괜찮아 대박 등의 단어를 쓰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한국어가 제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몇 가지 단어는 저 또한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한국어였던지라 친구가 회화까지 가능할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진심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던 도중 한강 작가가 한국 가수의 노래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가수는 악동뮤지션이라는 한국 가수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연한 계기로 해당 가수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들의 노래를 듣고 펑펑 울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연인과 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경험을 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하니 해당 작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친구보다 제가 더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공학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저였으니 말이죠. 저는 서점에서 직접 해당 작가의 책을 사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같으니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뉴스에서 한강 작가의 서적이 매진되었다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심지어는 구매하지 못해 오열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로 나오니 없던 관심이 저절로 생기더군요. 그렇게 서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해당 작가의 책이 원서까지 모두 동이 나 있더군요. 심지어 원서가 더 인기 있는 것 같았어요. 점원에게 한강 작가의 책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예약을 걸어놓고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입고될지 알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감탄이 절로 나오며 한국의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결국 저는 작가 지망생 친구에게 부탁하여 해당 작가의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책이라면 한 달 내내 부여잡고 있던 제가 불과 며칠 만에 다 읽었거든요. 저는 오직 기술, 공학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한강 작가 덕분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나라라기보다는 새로운 분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문화까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강 작가 본인이 자신의 작품을 손수 낭독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도 그 발음들이 너무 순수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원서의 한글은 영어와는 다른 과학적인 측면이 있어 제 호기심을 자극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도 인원이 너무 많아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한국에 잠식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노벨문학상을 탔지만 다음에는 노벨과학상을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한국이 과학계에서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니 예비 공학자인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와 같은 현지 사연을 증빙이라도 하는 듯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글들이 많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에서는 한강 작가의 서적과 함께 높아지는 한국어에 대한 인기에 대해 보도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으로 인하여 한국의 진면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인정받는 날이 오리라 예상되며 한국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한국은 기업마저도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영향력을 부러워하는 한 나라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자기네들의 속국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6.25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고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이라는 영웅주의로 미화시키는 것에 참전국 전체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단독으로 보도하고 나섰고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기리는 것과 똑같다며 중국 역사 왜곡에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가 커져간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한국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보도가 되며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은 힘을 잃어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 나선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 화제입니다. 세계 여러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간단명료한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공, 숙박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외신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참전용사, 한국전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누구든 볼 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한 것이고, 현재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지원 소식에 수많은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공식협회? 재벌? 하지만 밝혀진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을 깬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인프레쉬였는데요. 작은 기업이 뭘 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 이 기업의 후원을 위한 실행력과 포부는 여느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도 16개국 참전용사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등의 여러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로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해 현지의 병원까지 협약을 맺어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고, 전쟁 중 다리를 잃어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운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를 선물했으며 의족을 착용시켜주어 수십 년 만에 2다리로 선기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 생활고로 식료품을 절도한 국내 참전용사의 기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손편지와 생활비 선불카드를 전달하여 뉴스에 보도되는 등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기업임에도 기업의 이익보다 후원에 앞장서며 적자 속 어려움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은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후원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해당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 제작되었습니다. 서명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세밀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은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현 세대에 알리고, 해당 굿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도움을 받는 참전 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후원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